약간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요. 코가 찢어질 듯한 고통. 입으로만 숨 쉬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해요. 숨 쉴 틈 없는 코막힘.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학스러운 마음의 상처까지. 타고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정체는? 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거는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 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코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성남님은요, 말 그대로 코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코를 푼 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코가 아픈 느낌입니다. 팽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소프라노 소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코 푸면 내 코가 아픈 것 같아. 막 내 코가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눈물까지 나야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 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막혔잖아요. 이게 풀면 이게 빵 뚫려가지고 뭔가 사이다 먹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잔해가 남아서 여기 그냥 꽉 막고 있는 느낌?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자면서도 계속된다는데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코를 푼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지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다 보면 입이 건조해서 막 정말 막 들러붙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더 힘들어져요. 숨이 가빠지죠. 뭐 입이 마르는 거는 뭐 그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확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하세요? 왜 날 보세요? 네.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3번. 그냥 비주류까지 하면 뭐 6번, 7번.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6번이나 술을 마신다고요? 이제 포기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지속을 했는데 입서부터 코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술을 드시고 자면은 잠은 바로 오는데 또 잠이 빨리 깨요. 그러니까 잠을 유도는 잘하는데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피돌기를 빨리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돌기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안에 피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코 점막이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가 막히게 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자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코는 더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시지만 코는 더 막히는 이 악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영을 하면서부터 소독약에 대한 그 물 냄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일단 불편했고요. 자꾸 코를 제가 비비게 되는 자꾸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비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코딱지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어요. 코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비염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 모든 건 다 비염의 증상인데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많은 사람한테 꼭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코 안에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좀 있고.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이만 넷인 6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먼저 사남매의 아빠 상원님입니다. 코가 한가에 많이 막혔습니다. 왼쪽이 아예 지금 119 가기 직전입니다.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셉니다. 지금 콧물이 새고 있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와이프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네. 아, 정말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같은 시각 사남매 중 첫째 시우님이 일어나는데요. 코도 풀고 아침부터 아주 바빠 보입니다. 새벽에 코 푼 거 휴지들 좀 쓰레기통에다 정리한 거. 자는데 주변에 네. 휴지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쓰레기통도 있고 휴지도 잘 때 머리 위에다 놓고 써요.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의 콧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어렸을 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콧물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용했고요. 너무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의 경우는 그 다른 코 증상도 다 있지만 전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채기, 콧물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 증상만 있죠. 그 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알레르기였던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알레르기, 비염. 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란 것은 어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특정 원인, 그걸 우리가 항원이나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은 그 비염 증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알레르기 비염이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시우님을 위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아빠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 지아는 비염이 없어서 좋겠다. 그치? 그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비염이 없나요? 같이 나야 진짜.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손한테 갈 확률이 한 30에서 40%, 양쪽이 다 있으면 한 60% 이상으로서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전되는데요. 2022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약 48%, 여성이 약 52%입니다.
두 사람이 콧물로 가장 힘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는데요. 또 아빠 시작됐다. 아빠 또 나온다. 씨. 아, 씨. 원래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콧물이 나오시나요? 무조건이죠. 뜨거운 거가 들어가거나 약간 맵거나 그럴 때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 다른 거 먹을 때도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는 코에 생기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뜨거운 김이나 어떤 매운 음식도 하나의 코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일종의 비특이적 자극인데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아주 잘 반응을 해요. 특정한 어떤 항원이 아니고 이런 그 비특이적 항원에도 반응하는 게 코도 좀 막히게 되고 콧물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건 역시 비염의 일종입니다. 저도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와요. 지금은요? 지금은 나온다. 진짜 더러워? 아빠랑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럽지? 괜찮아? 고마워.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지아야? 하루빨리 두 사람의 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50가지 항원이 담긴 액체를 떨어뜨리고 바늘로 작은 상처를 낸 다음 반응을 살피는 검사인데요. 특정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요. 많이 간지러운데. 역시 시우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간지러우세요? 엄청 간지러워 지금. 상원님 역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평생 있는지도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다 똑같거든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이 사실 비염 환자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비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입으로 숨 쉬고, 아이고, 얘 콧물이 훨씬 많구나. 보이시나요? 시우님의 오른쪽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왼쪽 코에는 빨갛게 딱지가 앉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코 안이 콧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왼쪽은 콧물이 많다가 이제 슬슬 그 딱지로 져가고 있고 코피도 좀 나요. 코피도. 가끔 흐르던 코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 방금 코 건조할 때 풀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줄줄 흐르더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좀 코피 묻어 있어서. 아 진짜. 네, 지금 코피 좀 새고 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났는데 이게 코피가 아마 자주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이 약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도 많이 푸니까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이제 아까 그 코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네. 연고를 좀 발라주는데 그런 연고의 목적은 코의 보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코에 대한 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잠시 후 코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코 보습 방법을 공개합니다.
가습기는 거의 안 켜죠. 켜요, 안 켜요? 가습기요? 없어요, 가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가 사실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코 안에 있는 그 항원이나 뭐 콧물이나 그런 걸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있는 환경을 좀 진먼지 진드기가 좀 적게 그렇게 좀 더 약간 만들어야 돼요. 그 비염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우리나라에 있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 집안에 참 진드기가 많아요. 카페트에도 많고 특히 그 커튼 같은 것도 천으로 된 커튼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매트리스를 사용할 거면 그에 대한 청소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비염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위한 특급 솔루션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코 내시경을 확인한 성남님의 코 상태는 어떨까요? 아이고, 오른쪽에도 물혹이 있고 왼쪽에도 좀 물혹이 있고 코 안에 혹이 있어요. 혹. 근데 혹이 이게 뭐 악성이나 그런 혹은 아니고 양성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혹이라 그래요. 흔히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그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혹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과연 수영장 물이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물혹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딱 생겼느냐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영장 물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찬 거하고 자주 코에 자극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코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병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축농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 농이 쌓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축농증이 생기는 게 어딘가 코 안에가 좁아져가지고 농이 자꾸 그러니까 원활히 빠지지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점점 물성물은 이제 나가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만 남겠죠.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심각해진 성남님의 표정.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냄새 맡는 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성남님의 후각은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된장, 간장, 식초, 참기름. 성남님은 어떨까요? 식초? 간장? 간장이요? 네. 된장? 된장이요? 네. 그냥 뚜렷하게 이 냄새다. 식초 말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결국 이 상부, 요 위쪽에 공기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물혹이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리고 또 축농증이 오래되면 이런 후각 신경 자체가 또 망가집니다. 네. 점점 심각해지는 성남님의 표정. 좋은 내용은 없나요? 잘 수술을 하면 그 완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축농증의 재발률이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진 않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훨씬 완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동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생활에 대한 습관, 코 안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코를 풀 때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세게 푸시던데 한쪽씩 살살 푸시는 게 코피도 안 나고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귀하신 몸. 조용하네요.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풀었던 다른 귀하신 몸들과는 달리 여유롭게 환기에 청소까지 하시는데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평소에 자는 거는 별 지장이 없이 잘 잡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없으면 잠자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비염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네 번째 귀하신 몸 고래영님입니다. 방에는 가습기가 코 건강에 좋은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잘 주무셔서인지 개운해 보이시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씁니다. 이 정도면 모범 사례자 맞죠? 그런데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봄, 가을만 되면 아주 삶이 불편할 정도로 괴로워서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콧물이 계속 나는 거죠. 콧물이 풀어도 또 나고 풀어도 계속 나는 거죠. 콧물이 가장 많이 난다는 식사 시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레영님은 15분 동안 식사를 하면서 3분에 한 번씩 총 6번 코를 풀었습니다. 9시 반에. 아, 휴지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딴 사람이 수저가 있는데 난 이게 휴지를 있어야 꼭 옆에다 둬야 식사할 때 항상 콧물이 나니까. 4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50대 후반부터는 아주 심하게 증상이 심하게졌습니다. 아주. 비염은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진짜 그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학스러운 병. 고래영님 역시 3개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6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설문검사에서 40점을 기록했습니다. 4명의 사례자 중 비염 때문에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데요. 게다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고양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나무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이런 게 콩이나 땅콩에도 좀 개, 고양이, 자작나무, 개암나무, 땅콩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달 되면 막 눈 때문에 안과도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그게 아마 다 그 알레르기가 그 나무 위에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심지어 고래영님이 즐겨 찾는 수목원에도 자작나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병이 있으시면은 한 3월 말부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알레르기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드셔야지 아마 4월 달 돼서 아마 증상이 훨씬 나실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데 고래영님은 40대 후반의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그때 생긴 건가요? 나이가 이게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노인성 비염도 많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연세가 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비염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전체 비염 환자의 한 15%가 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염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걸려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지기가 쉽고 또 식사할 때가 참 불편한데 자기가 그러니까 워낙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뭐 딴 일 하다 보면 좀 흐르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콧물의 양이 아주 증가하는 물 같은 콧물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그런 거 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면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사실 코 세척을 할 때는 수돗물이 가장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맹물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 이제 세척을 할 때 겉에만 거의 사실 딱 이렇게 들여 마셔도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수돗물로 얕은 콧속만 씻어내는 코 세척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코 세척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코 풀기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양쪽으로 세게 풀면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흥해서 오른쪽 풀고 이렇게 흥해서 왼쪽 풀고 하는 식으로 하나씩 푸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를 것까지는 없거든요. 안에 있는 콧물을 빼내는 거지 쥐어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누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보통 한 25도에서 30도 정도의 물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쓰는 물은 뭐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이나 그런 걸 쓰셔도 아무 관계 없고요. 뭐 굳이 비싼 증류수라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거 사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항상 해서 한 번은 꼭 끓였다가 식혀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물 1리터에다가 9g의 그 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9g을 잴 수가 없잖아요. 저울이 좀 이게 좀 정밀한 저울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그 티스푼 있죠. 그 티스푼. 우리가 커피나 뭐 차 마실 때 쓰는 스푼. 그런 스푼이 한 숟가락을 너무 이렇게 담지 않고 보통 밋밋하게 그 담으면 그거 한 티스푼이 4에서 5g입니다. 그거를 한 2개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만들어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잘 돼서 다른 불순물이 없는 약존소금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위아래로 흔들면 이게 물이 막 나오기 때문에 살살 옆으로 흔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하고자 하는 쪽을 약간 뭐 오른쪽 왼쪽이나 한쪽을 위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한 다음에 일단 숨을 들여 마시고 큰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 하는 동안에 물을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숨을 내가 들여 마시고 고개를 위로 한쪽을 위로 하신 다음에 옆 해가지고 이게 코가 막힐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코가 너무 막힐 때는 코 세척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압력을 줘야 뚫리는 감이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게 돼요. 그럴 경우에 또 이 코하고 귀하고 이어져 있는데 그 관을 통해 갖고 이 물도 들어갑니다, 귀로. 그래서 귀에 중이염도 생기고 먹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습기를 많이 킨다고 해도 코 자체가 습도가 이제 축축해져야 되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습도가 좋아도 보습제, 이게 로션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에도 어느 정도 그 습도를 맞춰주기 위한 그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 들어가거든요. 면봉을 충분히 좀 적신달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꺼낸 다음에 코 털난 부위까지만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고 바른 다음에 약간 고개를 한 1, 2분 정도라도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게 상당히 더 좋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점도와 무게가 있고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개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윤성훈님도. 코에 대해서 이제 세척을 한 다음에 코를 충분히 좀 풀어내고 그다음에 바르시는 게 좋고 제일 코가 잘 빠지는 게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예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샤워할 때 그냥 물 코에 안 들어가도 워낙 습도가 높으니까 코가 다 쩍쩍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코를 다 좀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에 풀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발라주는 게 상당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코 건강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